어르신들,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혹시 잠자리에 든 지 불과 1시간 만에 소변이 마려워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잠들지 못해 뒤척이신 경험은요? 만약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인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한밤중에 소변 때문에 깨지 않도록 도와줄 아주 간단한 음료 하나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약초도 비싼 영양제도 근거 없는 미신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우리 인체의 메커니즘을 이용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이 음료를 마신다면 그 효과를 오늘 밤 당장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연구하는 닥터 카이판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이 조용히 찾아오는 것을 막으며 평온하게 사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꼼꼼히 읽으며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건강 고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것을 야간요, 낙터리어 라고 합니다.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매일 밤, 심지어 하룻밤에 2~3번씩 깬다면 이것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잠이 뚝뚝 끊기면 다음날 몸이 무겁고 어지럽고 쉽게 짜증이 나며 심장까지 두근거리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의 야간요는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 여성의 경우 신장 기능 저하, 체액 조절 호르몬의 불균형, 혹은 잘못된 수분 섭취 습관이나 숨겨진 질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음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몇 주 전에 겪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이 공감하실 이야기일 겁니다. 67세 남성 환자분이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눈은 힘이 없었으며 행동도 매우 느리셨습니다. 은퇴하신 분으로 55세 때부터 심장 질환 병력이 있는 분이셨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너무 지칩니다. 매일 밤 2~3번씩 화장실 때문에 깹니다. 갔다 오면 잠도 안 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노동을 한 것처럼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은퇴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말이죠. 저는 환자분의 상태를 살피며 문제가 단순히 방광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밤의 생체 리듬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심층 상담 결과 원인은 심장병뿐만 아니라 낮과 저녁에 물을 마시는 습관, 그리고 놀랍게도 달걀을 먹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2번째로 발견한 사례였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62세 여성분이셨는데 매일 오후의 삶은 달걀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달걀을 너무 오래 삶아 노른자가 녹색으로 변할 정도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과졸이 되어 지방이 산화된 달걀은 체내 수분 정체를 유발하여 밤에 소변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소한 간식이 야간요의 원인일 줄은 꿈에도 모르셨죠. 2번째 사례인 71세 남성 환자분은 달걀에 소금을 너무 많이 찍어 드셨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밤사이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게 만듭니다. 이처럼 노년의 몸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 이제 밤에 화장실을 들락거리지 않게 해줄 비법 음료를 공개하기 전에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우리 몸의 기초 원리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제가 사부에서 알려드릴 비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의 신체는 물 마시는 법, 소금 섭취량, 심지어 달걀 삶는 법 같은 작은 변화에도 예민합니다. 이제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밤사이 여러분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초를 이해하시면 나중에 알려드릴 해결책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55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야간뇨를 유발하는 세 가지 큰 변화를 겪습니다. 첫째, 항이뇨 호르몬 ADH,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 생성을 억제하여 우리가 푹 잘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신장은 밤에도 마치 나딘 것처럼 계속해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새벽 1시, 2시, 3시에 깨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몸이 밤에 소변 수도꼭지를 잠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신장은 매년 혈액을 걸러내는 능력이 약 1%씩 감소합니다. 60에서 70대가 되면 기능이 20에서 3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낮 동안 처리했어야 할 수분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밤까지 가져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장기가 자연스럽게 노화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심장과 혈관이 염분에 더 민감해집니다. 특히 심장이 약한 경우 소량의 소금만으로도 몸이 수분을 꽉 잡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몸을 눕혀 휴식을 취할 때 비로소 이 수분들이 배출되려 하기에 자꾸 깨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67세 환자분 기억하시죠? 그분도 심장병력에 혈압 변동이 심했고 잘못된 수분 섭취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저 푹 자고 싶다는 그분의 호소는 노년층에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낮 동안의 사소한 행동에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체가 노화하며 어떤 변화를 겪는지 알았습니다. 약물, 전립선, 신장 노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놓치기 쉬우면서도 큰 원인은 바로 오후에 잘못된 물 마시기입니다. 노년의 몸은 저울과 같습니다. 오후 3시의 한 행동이 새벽 3시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비법 음료를 알려드리기 전에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바로 하루 수분 섭취 패턴입니다. 이것을 교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료를 마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낮에는 물을 적게 마시고 저녁이 되어서야 몰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져서 목마를 때만 물을 찾으면 이미 늦습니다. 오후 5시나 6시 혹은 저녁 8시에 물을 2잔씩 드시면 우리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신장이 물을 처리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는 약 3시간에서 5시간이 걸립니다. 저녁 7에서 8시에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됩니다. 딱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야 할 시간이죠. 이것이 야간뇨의 주범입니다. 또한 마시는 종류도 중요합니다. 커피, 차, 탄산음료, 단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단 것은 수분을 끌어당기고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며 짠 국물은 수압을 높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밤샘 배뇨를 유발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오후 5시 이후에 하루 수분의 대부분을 섭취한 노인은 야간뇨 빈도가 65%나 높았지만 하루 종일 고르게 물을 마신 노인은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아침 1-2잔, 점심 낮 2-3잔, 오후 4시 6시 사이 딱 한 잔, 저녁 7시 이후 정말 목이 마를 때 입만 적시는 정도로 몇 모금만. 절대 밤에 물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컵 단위로 벌컥벌컥 드시지 말고 목만 축이라는 뜻입니다. 목표는 잠들기 전에 신장이 일을 다 끝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잡혀야 제가 곧 공개할 비법 음료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낮 동안의 수분 패턴을 바로잡았다면 이제 이 간단한 음료 하나가 밤의 평화를 지켜줄 것입니다. 비결은 맛도 목 넘김도 아닌 밤사이 신장과 호르몬의 조화를 돕는 기능에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음료는 바로 별표 따뜻한 물 150에서 200ml의 꿀반
2분의 1 티스푼을 타서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는 것 별표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그 원리는 강력합니다. 진정 효과. 따뜻한 물은 밤에 과도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을 진정시킵니다. 몸이 이완 모드로 들어가면 방광이 소변이 마렵다는 거짓 신호를 덜 보내게 됩니다. 호르몬 안정. 소량의 꿀, 약 2-3g에 포함된 천연당분은 체내 시스템에 부드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수면 중 항이뇨 호르몬, ADH의 생성을 자연스럽게 돕습니다. ADH가 늘어나면 밤사이 소변이 덜 만들어집니다. 혈당 유지. 밤사이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 심장을 뛰게 하고 잠을 깨웁니다. 꿀은 혈당을 안전한 범위로 유지해줍니다. 방광 자극 완화. 따뜻한 물과 꿀의 항염 성분은 미세하게 염증이 있거나 예민해진 방광을 달래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67세 환자분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고작 꿀물 한 잔이요. 라고요. 하지만 3일 뒤 다시 오셨을 때 선생님, 어젯밤엔 딱 한 번만 깼습니다. 신기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면 신장이 45에서 60분 동안 수분을 처리하고 방광을 비운 뒤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 때쯤 꿀과 따뜻한 물의 효과, 이완 및 ADH 상승가 나타나 꿀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방법이 효과를 보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꿀양 조절. 1티스푼을 넘기지 마세요. 너무 달면 오히려 신장이 고생합니다. 첨가물 금지. 레몬이나 생강 등은 넣지 마세요. 지금은 감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방광을 쉬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산미나 매운맛은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 시간. 저녁 약과는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세요. 물량 제한. 200ml, 작은 컵 한 잔을 넘기지 마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2020년 유럽의 소규모 연구에서도 취침 전 소량의 당분이 포함된 따뜻한 액체 섭취가 경미한 야간뇨 빈도를 20에서 30% 줄여준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더 규칙적으로 일하도록 돕는 훌륭한 윤활유가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 단순히 이 음료 하나만 마신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낮 시간의 생활 리듬을 조절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오늘 밤부터 당장 따뜻한 꿀물 요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활기찬 아침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